안녕하세요, 예비 사장님들. 오늘은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창업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한국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무려 11,569개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9,257개가 외식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내게 딱 맞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높은 비용, 본사의 사후 관리,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까요? 막연히 좋아 보이거나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도전 정신만으로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정보공개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둘째, 임원 경력. 셋째,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 넷째, 사업 운영 조건. 다섯째, 가맹점주 교육 및 지원. 여섯째,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등 계약 내용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행만 쫓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스포트라이트 성공적인 소규모 사업 전략.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체는 민첩하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마케팅 적극 활용하기. 둘째, 고객 경험에 집중하기. 셋째, 기술 및 자동화 도입하기.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면 사업을 차별화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에 앞서가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외식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각자 익숙한 음식에 자신만의 독특한 변형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독이 되어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음식 트렌드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인기와 긴 줄은 마치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충동적으로 선택한 프랜차이즈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눈앞의 빠른 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우선시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집짓기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창업 여정도 탄탄한 조사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매력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의 운영 모델, 시장 포지셔닝,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창업 정신과 전략적 계획이 만납니다. 사장이 된다는 흥분에 냉철한 사고를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닌 정보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지식으로 무장하세요. 정보공개서 IDD는 프랜차이즈 세계에서 나침반이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 문서는 필수 정보가 담긴 보물 창고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역사, 재무 성과, 계약상 의무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사업 타당성 조사의 지침서로 여기세요. 대충 훑어보지 말고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가맹비,
로열티 구조, 마케팅 의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수익성과 위험 신호를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경험이 풍부한 재무설계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률 및 재무 용어를 이해하고 계약 조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중요한 약속임을 기억하세요. 정보 공개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정보 공개서를 통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맹목적인 신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철저히 분석하면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이 자신의 사업 비전 및 재무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여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기술, 열정, 재정 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하세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외식 사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나요? 투자 한도와 위험 감수 수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케팅 자료만 믿지 마세요.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얻으세요. 성공한 가맹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맹점을 방문하세요. 그들의 경험, 어려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받은 지원 수준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경험담은 매우 귀중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쟁 환경을 분석하세요.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의 시장 포화도는 어떠한가요? 잠재적 경쟁자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시장 역학을 이해하면 선택한 프랜차이즈의 사업 타당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실제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사업 여정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고 자신의 기술을 보완하며 열정을 불어넣어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세요. 철저한 조사와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프랜차이즈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찾는 여러분. 한국의 커피와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놀라운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브랜드가 8fen 39개, 치킨 브랜드가 7본 22 맞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커피 브랜드가 8fen 39개, 치킨 브랜드가 7생 2개입니다. 그러니 어떤 브랜드와 손을 잡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야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2019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는 전체의 5.7%에 불과했습니다.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소규모 브랜드가 6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모든 브랜드의 63.7%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립적인 사업과 달리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가맹비, 로열티, 재료비, 광고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최근 1년 이상 직영점 1개를 운영한 후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야 하는 최소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본사는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내세우며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법을 통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섣불리 시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준비하여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와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셉 39개의 커피 브랜드,
702개의 치킨 브랜드.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 중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 앞에서 압도당하기 쉽죠. 마치 매일같이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해서 빠른 수익과 손쉬운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이미 구축된 사업 시스템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저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사전 조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덜 알려진 프랜차이즈는 분명 솔깃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낮은 초기 비용과 빠른 성장을 약속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유혹하죠.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기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된 실적과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 없이 이러한 사업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신생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들은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있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선택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할 동료, 즉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브로셔나 마케팅 자료 너머를 보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험, 평판, 그리고 지원 시스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종합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비용과 위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반드시 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를 보장하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노력, 헌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과장 광고나 공허한 약속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열정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진정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튼튼한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으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조사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도약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프랜차이즈 인포메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보 공개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 공개서가 무엇이고 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만든 사업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사업 현황, 경영진 경력, 가맹점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운영 방식, 교육 및 지원 내용,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모든 회사는 이 정보 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4월에는 사업 내용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 공개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서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예비 창업자들이 부실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 공개서를 통해 사업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변경이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 공개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믿음만으로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공개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회사 연혁, 경영진 경력, 재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보 공개서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나 프랜차이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 후에도 본사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악덕업체를 주의하세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 공개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악덕업체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서가 완벽한 방패는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좋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꼼꼼한 실행이 핵심입니다. 재료도 모른 채 요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공개서는 여러분의 사업 레시피북과 같습니다. 이걸 보지 않고 시작하는 건 프라이팬도 없이 스테이크를 구우려는 것과 같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성공을 위한 청사진과 같습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노트 준비하세요. 이 중요한 문서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요한 정보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의무까지 프랜차이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아무런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생각이라면 여기는 맞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 기회를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요리로 만들어 봅시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역사, 규모, 시장에서의 위치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어떤 토대 위에 사업을 구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현재 상황을 형성하는 성장 추세, 재무 건전성, 시장 영향 등을 살펴봅시다. 과거 법적 문제와 해결 과정을 검토합니다. 냄비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고 요리해야겠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재무, 운영, 법률적 측면에 걸친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각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따라야 할 운영 제한 및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뛰어야 할 운동장을 아는 것,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에서 규칙을 지키고 성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와 중요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원활한 시작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중심에는 본사의 변함없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다양한 관리 및 사업 활동을 포괄하여 각 가맹점이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이 최고의 역량을 갖추도록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쟁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매장의 성과와 관리 전략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훌륭한 관리 방법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마치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와 같습니다. 열정, 정밀함, 그리고 훌륭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보, 주의 사항, 전략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요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중하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며 항상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갖추세요. 노력, 헌신, 그리고 약간의 사업 감각을 더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업 번창시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중요하고도 핵심 사전 점검 사안인 정보 공개서, 그중 반드시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주요 핵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든 기존 가맹점주이든 관계없이 프랜차이저 가맹본부가 매년 공개하는 재무 및 지적재산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지난 세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무 서류 중에서 매출 부분은 프랜차이즈의 잠재적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프랜차이저 본사는 직영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각 브랜드의 매출 규모와 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예비 가맹점주는 이 정보를 통해 본사의 수익성과 프랜차이즈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매 브랜드 및 기타 사업 분야의 매출 데이터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를 통해 프랜차이저가 단일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사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지만 매출이 미미한 프랜차이즈는 피하세요. 이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살펴봐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면 초기 투자 자본을 소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비전이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통찰력을 통해 값비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재무적 안정 없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필연적으로 상당한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권 서비스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프랜차이저 본사는 계약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 내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비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서비스표, 특허 신청이 아직 출원 단계에 있다면 등록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상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출원이 아닌 등록이 완료된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본사와 가맹 계약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오늘 영상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공개서의 핵심 항목들을 자세히 파헤쳐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두 번째 항목 첫 부분에서는 해당 프랜차이즈가 언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처음 열었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연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정보는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반짝 유행에 휩쓸려 단기간만 사업하는 신생 기업을 걸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영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 동안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 수를 지역별로 나누어 확인해 봅시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라면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지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적다면 계약하기 전에 본사로부터 물류 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항목 2.5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프랜차이즈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계약 해지, 계약 취소, 상호 변경 등의 수치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안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프랜차이즈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 계약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떴다박, 프랜차이즈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2007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전 회계 연도 평균 연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예상하고 예상 매출과 이익 규모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전국 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목 28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을 보여줍니다. 이 정보는 계약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가에서 분석 2편으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핵심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정보공가에서의 주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싶었나요? 함께할 브랜드를 이미 정하셨나요? 해당 업종에 단 하나의 브랜드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셨나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남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단순하게 브랜드를 선택하고 해당 본사의 정보 공개서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계약을 서둘러 비슷한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단발성 사업에 뛰어들어 금방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선택한 브랜드보다 더 나은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일 상권에 경쟁 브랜드가 들어와 경쟁에서 밀려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후회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렵게 예산을 마련하고 가맹비, 로열티, 초기 물품 비용 등을 지불하고 나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먼저 전문가의 조언, 보고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업종의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세요. 해당 업종의 다양한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해당 업종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러 브랜드의 목록을 확보하세요. 정보 공개서를 토대로 재무제표, 가맹점 증감 현황, 평균 매출 등을 비교 분석해보세요.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망 브랜드 셋에서 5개 정도를 추려낸 후에는
본사를 방문하여 원하는 지역 또는 추천하는 지역이 있는지 해당 지역에 입점 가능한 브랜드를 선정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약하기 전에 회사의 정보 공개서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 업종에 다수의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겠지만 신사업 시장은 소비 확산이 안 되어 문을 닫게 되는 일도 빈번함으로 가능한 잘 형성된 업종의 우수 브랜드 순으로 지역을 잘 골라 출점한다면 그만큼 성공으로 가는 길이 수월하다고 그간의 경험으로 이야기해 둡니다. 어떤 브랜드와 가맹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브랜드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브랜드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명 브랜드일수록 본사의 강압적인 규정과 통제가 심하고 계약 해지 시 보상 규정 등이 까다로워 가맹 기간 동안 여러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지도가 없는 신규 브랜드는 사업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초기에 반짝 잘 되더라도 인근 지역에 같은 브랜드나 미투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처음에는 시장을 독점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뺏기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가맹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꼭 집어 이 브랜드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브랜드 선택 및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업종에서 소비자들이 꾸준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의 브랜드 평판 및 순위, 소비자 만족도, 과거 사건 사고 등을 종합하여 연락 순위를 정하고 본사에 한 곳씩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둘째, 정보 공개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과 폐점률, 분쟁률 등을 검토하고 기존 가맹점을 방문하여 재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규 브랜드일 경우 해당 아이템의 시장 확장 가능성과 본사의 재정 및 인력 지원 규모, 경험, 능력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과 점주에 따라 매출 및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매장의 상권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인의 점포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자리라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매출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사업 기획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들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유망한 사업 아이템, 훌륭한 브랜드 선택, 그리고 유망 상권 내 점포 개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점포 위치, 영업구역의 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주는 해당 브랜드의 간판을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관련 지역 내 독점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로 계약을 맺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이 자연스럽게 번창하는 반면 지정된 상권의 적절한 고객층 부족이나 점포 위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점주의 개인적인 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시 정해지는 독점 판매 구역과 점포 위치는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미 전국 곳곳에 기존 매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입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지역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지정되는 주변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 실적과 신규 개점 시 예상되는 매출 규모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받고 분석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제시하는 해당 지역의 긍정적인 매출 예상 상황 등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별도의 공공기관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나 사설업체의 상권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금융카드사가 제공하는 최근 데이터 자료들도 확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점포 계약 체결 전에 테이크아웃, 배달, 택배 발송 등 향후 추가적인 매출 발생 가능 유무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창업하려는 지역의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실제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에 맞는 점포 규모, 브랜드 선택, 상권 분석 후 입지 선정, 창업 아이템 확정 및 대체 등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주변 전문가 및 경험자들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표준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과 운영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점 본점 음식은 맛있는데 왜 프랜차이즈 지점은 그 맛이 안 날까요? 프랜차이즈 지점 음식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일관성 없는 품질과 눈속임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프랜차이즈 지점들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브랜드 레시피를 따르지 않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힙니다.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려면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품질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재료가 너무 비싸거나 품질이 좋지 않다면 가맹점은 본사와 상호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찾거나 새로운 시작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처음부터 품질 관리에 힘쓰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후 개업이 시작되었다면 본사는 양질의 식재료나 제품, 도마의 공급가를 적정하게 관리해주고 정확한 표준 매뉴얼, 조리, 운영, 서비스, 전상관리 등을 초기 개점 교육에서는 물론 이후에도 끊임없이 양질의 제품,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되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체 관리, 통제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가맹본사 창업 당시부터 직영점 운영을 통해 이를 여러 형태의 매뉴얼에 담고 직영점 직원에게 교육하듯 가맹점에게 제공하여 계약 기간 내내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챙겨주는 브랜드가 우량 브랜드가 될 것이며 이런 브랜드를 만나야 가맹점이 편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본사라면 가맹점은 본사를 믿고 따르고 상호 우호적으로 공동 운명체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잘 이행하여 협업의 원팀으로 끝까지 성공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협력해야만 하나의 브랜드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수시로 이벤트나 광고, 홍보, 기획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유인해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0개 미만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홍보 아이디어나 고객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에서 지원받는 것이 똑같은 가맹점포도 같은 점포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매출과 순익, 고객 반복 구매의 숫자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주나 종업원들의 현장 고객 접객 방법이나 신규 고객 창출 방법,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친절은 기본, 신규 고객 창출 방법과 단골 고객 관리 방법 등 다른 우수 가맹점과 타 업종, 브랜드의 우수 점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경로로 벤치마킹 해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잘 되는 같은 브랜드 우수 가맹점 사례를 주시하고 다른 개인 점포 운영자들의 성공 사례까지도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 나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가맹점의 우수 사례로 본사에서 채택되는 등 거꾸로 성공 비법을 나누어주는 보람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프랜차이즈 창업 후 본사와 달리 자체적으로도 판촉 아이디어를 스스로 찾아 움직여야 성공적인 미래가 더욱 빠르게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부 시작점,
독립 창업과 해외 창업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독립 창업보다는 탄탄한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시죠. 하지만 검증된 브랜드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 좋은 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신생 브랜드는 본사 믿고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볼까봐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다른 아이디어로 무장한 독립 창업가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남다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하고 남의 밑보다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공 신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체인 성공에는 처음부터 직영점 여럿, 가맹점 수백 개로 시작하는 가맹본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점포 하나로부터 독립 창업으로 시작. 이들은 이렇게 점포 하나가 수백, 수천 개가 될지 모르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잠 깨어보니 스타가 되었습니다. 독립 창업 1호점을 단순한 개인 가게가 아닌 프랜차이즈 체인 스타트의 첫 번째 직영점으로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는 기본이고, 누가 운영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가맹점을 내어달라 창업 희망자가 찾아오고, 언론사들도 홍보에 앞장서며 투자자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외식업계 국내 시장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에도 눈을 돌려 속속 해외 진출 성공 스토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한국 음식점 체인들이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며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있고, 소규모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여 현지 경험을 쌓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현지 파트너의 성공을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프랜차이즈나 직영 체인 사업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현지 교민들에게도 한류 열풍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 감각과 한국의 유망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독립 창업 후 체인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해외에서 독립 창업 후 체인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망 브랜드를 현지에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진출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만 있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전문가 박원휴와 비디어 AI가 만나 만들어 보여드린 스마트 특강 다시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앤드 창업 특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반드시 이루세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